저도 단어 외우기가 너무 싫어요. 그게 인생을 망치고 싶으십니까? 10시간에 해낸 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좀 더 서둘러서 준비하시면 돼요. 달달달 외우면 끝나거든요. 갖다 파면 됩니다. 절대 늦지가 않아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네, 저는 현재 김영편입학원 종합반 캠퍼스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강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문법 전담 강사 강영이고요. 저는 지금 15년차 학생들과 이제 문법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힘든 부분이나 또는 이제 한 번씩 현타가 올 때 저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언제 가장 멘탈이 털려서 무너지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문법 전담 강사 강영입니다. 저는 편민이고요. 보통 여름에 많이 무너진다던데 진짜인가요? 저는 망하기 싫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름에 가장 많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 너무 더워. 그리고 심지어 6, 7월 달에 뭐가 있죠? 장마가 계속 와. 집에 나오고 싶어요? 나오기 싫죠? 그럼 어떻게 학생들이 보통 자체 휴강. 나는 오늘은 휴강을 때리고 이따가 인강으로 수업을 대체할 거야.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휴가를 갑니다. 놀러를 가고 시원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을 먹고 이게 또 엄청나요. 그리고 또 7, 8월 달은 3월부터 시작한 애들이 중간에 한번 꺾이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들 무너지는데 자, 여러분들 그 무너지는 친구와 함께 인생을 망치고 싶으십니까? 그때 정신을 제대로 잡는 사람이 무조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그때 남들하고 똑같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멘탈도 같이 무너지면서 그 친구들하고 똑같아집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정신줄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수능 영어 1등급인데 솔직히 독해는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단어 외우기가 너무 싫어요. 저도 단어 외우기가 너무 싫어요. 모든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이 아마 얘기를 할걸요. 단어가 너무 싫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외국인. 나는 한글 단어로 외우기가 싫어. 근데 한국어를 너무 뭉통하게 잘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죠? 야, 네가 한글 안 해? 한글 단어 안 외우고 어떻게 한글을 잘해? 같은 맥락인데요. 보통은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단락 중에서 한두 문장만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아니면 단어만 조합을 잘해도 웬만큼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수능 지문은 실용 지문이거든요. 토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편입 우리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편입 문법이나 편입 논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아카데믹한 글들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면 해석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론하는 문제가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추론하는 문제도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의 품사를 모르면 묶어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조절을 찾아요? 못 찾겠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단어를 안 하고도 그냥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단어를 안 하면 문법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되고 독해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편입 영어는 그냥 개망하는 겁니다. 단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많이 하시고요. 단어 뜻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어, 뜻 그리고 단어, 품사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어는 편입 영어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공 시간 10시간씩 매일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과연 진정 모르십니까, 여러분? 자,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올려서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정말 10시간을 공부하셨나요? 순공 시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닐걸요. 자, 보통 학생들이 앉아있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고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쪼개서 학습 계획을 짜셔야 되고 그 계획을 마스터했었을 때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은 앉아있으면 공부한 줄 알아요. 그리고 문제를 막 풀어. 그럼 문제 풀면 시간이 빨리 가거든? 와, 나 공부했다. 근데 자, 그 문제가 과연 똑같이 나올까요? 시험에서? 아니죠. 이 문제를 푸시고 답을 찾는 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가 응용되고 다르게 또 변형돼서 나왔을 때 그 문제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려면 전체 구조를 파고 또 열심히 딥다, 그지? 들이밀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문제를 조금만 바꿔도 또 못 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라.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단어 100개를 오늘 안에 외울 거야가 아니라 단어 30개를 40분 만에 끝낼 거야. 그 다음에 문법 한 챕터에서 이쪽 내용을 공부하는데 1시간 동안 암기를 할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공부하실 때 어휘, 문법, 논리, 독해가 한 세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은요, 오늘은 문법의 날, 내일은 독해의 날, 내일 논리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적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1시간 어휘 하셨으면 문법 2시간 하시고 독해 3시간 하시고 논리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공부 끝나고 책을 덮기 전에 무조건 시험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부했었던 단어 중에 이 단어 아직 덜 외워졌네? 그럼 이건 내일 다시 엎어서 외울 단어.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 공부해야 될 단어도 미리 한번 훑어보고 이건 내가 좀 외우기 어렵네? 그럼 이건 조금 집중하는 시간대에 봐야지 라고 하게 되면 공부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하시기도 쉽고요. 훨씬 더 기억도 많이 남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번 바꿔서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순공 시간 10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시간에 해낸 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늦게 시작했어요. 유유. 문법은 8가지 끝내야 할까요? 문법은요, 보통 학생들이 초반에 끝내고 독해로 넘어가고 논리로 넘어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법은 12월까지 가야 돼요. 12월까지 가는데 다만 초반에 문법에 공부하는 비중,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는다는 거고 점점 갈수록 독해나 논리 쪽에 비중을 높인다는 거지 문법 공부가 딱 끝! 이러진 않아요. 끝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어휘랑 문법이 베이스가 잡혀야 독해 논리 성적이 숭숭숭숭 올라갑니다. 인문계들은요, 9월쯤 되면 이제 기출을 풀기 시작합니다. 학교별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몰빵 하는 기간이 하반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늦어도 제가 한 8월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늦어도 8월까지는 넉넉한 기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열심히 어휘랑 문법 하시면 됩니다. 요즘 문법 문제 비중이 낮다던데 독해에 올인하면 안 되나요? 와, 이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제가 평소 수업할 때도 애들한테 너무 많이 듣는 얘기고요. 특히 자연계 학생이 저한테 맨날 저걸 물어봐요. 쌤, 문법 문제 2문제 나오는데 공부해야 돼요? 쌤,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가성비 좋게 공부하는 방법은 없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문법은요, 문법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해를 풀다가 자, not so much A as B라는 구문이 나왔습니다. 이 해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문법입니다. 비교급, 우리가 관용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거 여러분들 해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시겠나요? 문법은 문법을 위해서도 공부하는 게 맞긴 하지만 독해 논리라고 하는 비중이 높은 파트를 잘 풀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문법인 거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상대평가입니다. 이게 한 80점을 받은 친구가 건국대학을 간다고 치면요, 한 76점을 받은 친구가 국민대를 가고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중간의 간극은 4점이죠. 4점이면 문제로 1.5문제 차이입니다. 한 문제가 2.5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남들이 문법을 다 4개 맞췄어. 근데 나는 3개를 맞췄어. 그럼 어떡해? 떨어져. 그리고 독해나 논리 쪽은요, 이제 단어들도 많이 난이도가 높고요. 문장 해석도 좀 어렵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데 조금 어느 정도의 선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법은 암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냥 한 번만 돌려서 암기하시면 콩콩콩콩콩 자리에 맞춰서 넣기만 하면 돼요. 문법은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문법이 비효율적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건 잘못된 얘기고요. 무조건 문법을 하면서 문법 점수도 챙기고 독해 논리 점수까지 쑥쑥쑥 올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등급법이에요. 자, 1학기 학교 병행하느라 제대로 못해서요. 여름방학 때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학교 병행하셨네요. 학교 병행하셨으면 들었잖아. 들었으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들었으면 절반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 걸로 소화시키고 암기가 안 됐다는 것뿐이지 좋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암기하면 되잖아. 남은 기간 여름방학 동안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풀로 하루에 24시간입니다. 이거 왜 못해요? 하루에 14시간 잡고 갖다 파면 됩니다. 절대 늦지가 않아요. 7월달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최상위 대학을 가고요. 그리고 3, 4, 5, 6월달에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했던 저녁반과 주말반 친구들도요. 탑7부터 시작해서 인서울권 학교를 합격하는 친구들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24시간 갖고 움직이죠. 24시간, 그죠? 24시간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인 거지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름방학 동안에 딥답하잖아? 무조건 됩니다.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It's 강의형 타임. 교수님 강의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여기서부턴 제가 제 자랑해도 되는 시간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론 수업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론을 너무 제가 칠판 쓰는 거 보면 예술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수업이 이론 쪽보다도 오히려 문제풀이 수업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제가 풀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요거 나오면 요거랑 비교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풀어주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의 가려운 부분을 되게 잘 긁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저는 문풀에 굉장히 강한 강사고요. 두 번째는 이론도 잘해요. 이론도 잘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되게 많으시죠? 동명사 공부했어. 동명사 착착착 풀어. 부정사 공부했어. 부정사 착착착 풀어. 근데 동명사를 부정사랑 섞었어. 못 풀어.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전체 큰 틀에서부터 작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세부적인 것들만 공부해서 그래요.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숲에서 나무로. 그래서 전체 구조를 이렇게 잡고 그 안에 다시 하나씩 뿌리를 펼쳐가면서 수업하는 게 제 수업 이론 스타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약한 친구들, 그리고 영어에 자신 없는 친구들, 그 다음에 무작정 외우세요라고 하는 거에 질린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도 쉽게 공부하실 수 있고 필수적인 이론 중심으로 문제풀이도 과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들어라 라고 하는 강좌 딱 3개만 추천해 주신다면, 자, 여기서 제가 편입 문법 욕 좀 할게요. 저는 이 편입 문법이 제대로 된 영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닥다리 같은 문법을 어디서 긁어다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명사 의미상주어 뭐예요? 소유격, 목적격 다 인정. 이게 표준 교육인 우리 수능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적격 안 돼, 소유격만. 이게 무슨 그지 같은 문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 시험은 입시이고요. 영어 시험이라기보다는 입시 시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시험에 나오는 이론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뭐 영어스럽다 말다 뭐 표준이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외우기만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고로 광대하게 듣기, 말하기, 쓰기 필요 없고요. 그냥 딱 한 권의 교재 가지고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돼요. 달달달 외우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론 수업은 들으셔야 됩니다. 이론 수업은 들으셔야 되는데 인문계 애들은 풀 버전의 이제 앤서 1.0을 들으시면 되고요. 자연계 학생은 제가 좀 축소시켜 놓은 버전이 있습니다. 리콰이어드 코스라고 해서 꼭 들어야 되는 문법 이론을 정리를 했습니다. 요 강좌는 들으시고요. 첫 번째 강좌입니다. 자, 두 번째 강좌는 제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수업인데요. 기출 강좌입니다. 제가 학교별 기출을 굉장히 많이 찍었고요. 이 학교별 기출을 찍으면서 제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든 해설을 제가 다 썼습니다. 저는 긁어다가 베껴서 쓰지 않아요. 제가 문제를 보고 해석부터 해설까지 제가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한양대를 분석한다. 그러면 제가 향후 한 5개년 정도 5년 동안 걸쳐서 자주 나왔었던 한양대 빈출 포인트를 탑5로 잡고요. 이 5개 포인트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수업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2시간 동안 5개년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불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혼자 풀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설지를 제가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출 강좌는 제가 꼭 들으라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학교별 예상입니다.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적중률이 좋은 강사입니다. 근데 솔직히 문법이 적중률이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뻔하잖아요. 수일치, 분사, 관계사 뻔하죠. 그지? 근데 이것들도 학교들마다 자주 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자주 꽂힌다던가, 성대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가 자주 꽂힌다던가, 이게 조금씩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 그거 여러분들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5개년, 10개년 정도 분석을 하다 보면 거기서 자주 내는 포인트들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내년 유형의 문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쫙 예상 문제 정리하는 과정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 문제 과정을 제가
세 번째 추천 강좌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의 한마디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 TV 보다가 그냥 봤는데 박명수 아저씨가 한 얘기 들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때 좀 더 서둘러서 준비하시면 돼요. 뭐 이미 늦은 거 어쩌겠어요. 늦었다고 탓을 마시고요. 그냥 지금부터 차근차근 늦은 만큼 제대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하기 싫으시죠? 단어 외우기 너무 싫어. 이론하기 너무 싫어. 근데 이 하기 싫은 일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고 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아본 결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10대, 20대 때 공부를 했었던 게 지금 30, 40대가 되면서 몇십 배로 저한테 돌아와요. 수능 때 한번 실수할 수 있어. 왜냐면 나한테 맞는 과목도 아니고 내가 국어를 싫어해. 어쩌겠어요. 그리고 수능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이 되죠. 이거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편입은 학교마다 시험 문제 출제 스타일들이 다르고요. 영어랑 수학만 하면 돼. 그리고 시험을 한 사람당 15번씩 볼 수 있어. 이 중에 한 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갈 학교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로 편입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지금 도전해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고요. 여러분들의 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선택했으면 뭐라도 하나 배야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70대가 반짝반짝 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반짝반짝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파이팅!